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1타 시사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장 하셨어요? 김장 아직 못했죠. 네. 하셨어요? 해남 배추. 해남 배추 좋습니까? 예, 절임 버치 왔어요. 네, 좀 가격도 저렴한가요? 가격도 좋지만은 중부 지방보다 예. 한 달을 배추를 더 키우기 때문에 네네네. 튼튼해요. 물러지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미네랄도 충분하지만 속도 실하고요. 속이 실하죠. 다음엔 좀 갖고 나오시죠. 좀 보여드리게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예. 해풍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예. 항암 효과도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남 배추 혹은 절임 배추를 네. 사면 되고 김치를 사잡수려고 하면은 이맑은 김치를 이맑은 김치요. 예. 이건 광고는 아니죠? 아니죠. 아, 예, 알겠습니다. 해남 배추 꼭 참고하겠습니다. 자, 북한 문제부터 좀 얘기해 보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죠. 그러면서 최전방 GP 초소도 다시 만들고 색칠도 하고 또 각종 중화기까지 갖추는 그런 모습이 포착됐고 이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글쎄요, 뭐 고사총 같은 그런 무기도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북한의 어떤 액션일까요? 아니면 상황이 그 정도로 위중한 걸까요? 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죠? 남북 간의 군사합의를 했으면은 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사 불만이 있더라도 준수를 하면서 북한이 네. 위반을 하면은 외교적으로 압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파기를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모든 대비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우리도 하고 이게 국방비만 서로 증가되고 평화는 멀어지고 전쟁의 위기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충분히 시간이 되겠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북한의 태도와 행동을 분석을 할 때 일단은 최근 유엔 본부에서 있었던 안보리 긴급 회의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 유엔 김성 북한 대사인데 5,000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우리 것만 문제를 삼느냐? 미국은 위성 쏠 때 무슨 투석기 기술로 날리냐? 탄도미사일 기술 쓰는데 미국의 위협이 없었으면 우리도 정찰이 아닌 통신 위성부터 쐈을 거다. 저 말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어떻게 됐든 위성을 발사한 것은 안보리 규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네. 규탄해야죠. 그렇지만 북한으로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안보리 계획 위반인 건 맞지만 또 북한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죠. 것도 맞다. 예. 그렇군요. 만리경 1호 그 군사 정찰 위성 이름인데 여기에 백악관과 펜타곤 등을 이걸 띄워서 찍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우리 보세요? 또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군사 기지도 찍고 했다는데 찍은 건 사실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어느 정도인가는 모르지만은 우리 국민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지만 네. 우리도 미국과 함께 공동으로 북한의 모든 것을 다 찍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있다. 이런 대답을 보내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과거에는 북한이 위성을 통해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화질도 부족하고 좀 조악한 그런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갔다라면 확실히 이게 정말 찍었다면 많이 개선이 됐을 거다. 이렇게 관측할 수도 있는 거군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기술의 향상도가 어느까지 와 있는가는 아직 한미 정보당국에서 분석해서 발표한 게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섣불리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어떻게 됐든 우리 한미 정보당국도 네. 북한의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위성에서 찍어서 보다 선명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파악한다. 네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북한이 GP를 복원하고 그 다음 스텝도 밟는다면 우리도 어떤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보고 무장하면서 위협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9.19 군사 합의를 해가지고 북한이 하면은 네네. 우리도 하고
우리가 하면은 북한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이 강대강이고 뭐 전쟁까지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만은 군사적 충돌이 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자, 우리가 연평도 포격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화를 위해서 외교적 협상을 위해서 네.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보다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반도가 위기 상황으로 도래할 수 있는 것, 남북 관계가 첨예하게 치닫게 되는데 우리 책임도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9.19 군사합의 중 비행 금지 구역 설정 효력 정지 1조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1원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9.19 군사 남북 합의를 아예 지킬 의도가 없었고 우리만 지키려고 쓴 돈이 100억 원이고 코미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말의 팩트 체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분들이 하신 말을 제가 대꾸할 의무는 없지만 네네. 뭘 가지고 증명하죠? 네. 뭘 가지고 증명하죠? 그리고 보세요. 지금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 했을 때 제가 예. 맨 먼저 만약 김포는 접경 지역 아니에요, 일부가? 네네. 그랬을 때 북한의 충돌이 있으면은 전 세계 언론은 수도 서울이 북한으로 공격을 받았다. 네. 이런 안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접경 지역이 되니까요. 바로.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데 지금 대북 전단만 하더라도 김포 시장도 반대했잖아요. 전부 동두천 뭐 접경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다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남북 간의 군사 충돌 위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러한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평화이지 저렇게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네. 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동향을 빈틈없이 감시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키워라,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 태세. 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네. 잘 하시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강대 강으로 치닫다 보면 남북 모두에게 뭐 득이 될 게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그렇죠. 있는데. 강대강 네. 하면은 결국 전쟁하자는 건데 전쟁하면은 다 죽는다. 왜 다 죽을 일을 하느냐. 네. 이게 문제죠. 근데 우리 정부 보고 무조건 먼저 손을 내밀어라. 이것도 또 다른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특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한 때는 저런 긴장이 없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이런 것은 잘 해왔죠. 네. 자, 어쨌든 뭐 특히 접경적 연평도라든가 뭐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군사적인 위협에 트라우마가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큰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금도. 경기도 네. 북부, 뭐 파주나 네. 연천이나 강원도 접경 지역 분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NLL 인근 지금 서해오도 연평도에 주민들. 예. 사시는 우리 국민들은 오늘 아침 언론을 보더라도 언제 네. 공격해 올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다. 이러한 불안을 제거해 줄 의무가 네. 대통령한테 정부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렇게 자꾸 불안을 조성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